개처럼 왜 자꾸 들락날락거려? 분수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영순 씨는 70평생 처음으로 뺨을 맞았습니다. 그것도 손주 돌잔치장에서 안사돈한테서요. 수많은 손님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고 농사와 공장일만 해온 흙수저 인생, 시골에 사는 흙손 인생이라면 이런 무시를 당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이들은 몰랐습니다. 뒤쪽에 조용히 앉아있던 둘째 며느리의 숨겨진 정체를요.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둘째 며느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영순의 손이 먼저 깼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어요. 관절이 뻣뻣하게 굳어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조차 힘들었죠. 어제 밭에서 물을 캐다가 손목을 삐끗했는데 통증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찬 바닥에 발을 디디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벌써 논에 나가고 없었어요. 영수는 냉장고에서 찬밥을 꺼내 물을 부어 데우기 시작했죠. 밥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영수는 부엌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하얀 것들이 성성하게 보였죠. 70평생이 그 얼굴 하나에 다 새겨져 있었어요. 손등에는 갈라진 상처가 있었어요. 영수는 세면대로 가서 손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비누를 문질렀어요. 1번, 2번, 3번. 하지만 손톱 및 흙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세제를 짜서 손에 부었어요. 거품을 내며 손가락 사이사이를 문질렀죠. 손등의 상처가 따갑게 쓰라렸습니다. 물로 헹구자 붉은 물이 흘러내렸어요. 영수는 멈추지 않고 계속 문질렀죠. 손톱 밑을 칫솔로 긁어냈습니다. 그때 명절 때 일이 떠올랐어요. 큰 며느리가 손주를 앉지 못하게 막았던 순간이었죠. 어머니, 손 씻고 만져요. 아기한테 안 좋아요.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죠. 눈가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으며 물기를 닦았어요. 밥이 다 됐습니다. 영수는 김치, 장아찌를 내놓고 된장을 끓여서 아침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 목만 놓인 작은 밥상이었죠. 문이 열리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남편은 세수를 하고 밥상 앞에 앉았죠. 영순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젓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남편이 밥을 한 숟가락 떴다가 멈췄습니다. 영순을 봤어요. 영순도 남편을 봤죠. 남편의 눈가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다니며 생긴 주름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두 사람의 대화였죠. 농사일이 없는 오전, 영수는 공장으로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죠. 똑같은 제품이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영수는 하나씩 검수하고 포장했어요. 허리가 저리고 발이 부어올랐죠.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옆자리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언니, 손주 돌잔치 준비하신대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번 주말에. 첫 손주는 특별하죠. 많이 기대되시겠어요. 영수는 웃었어요. 하지만 웃음 뒤에 불안이 숨어 있었죠. 지난 명절 때 큰 며느리가 했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손에서 냄새 난다고, 아기한테 안 좋다고. 점심시간이 됐어요. 영수는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거울 속 자신을 봤어요. 영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손주를 안아볼 수 있을까?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죠.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준우 돌잔치예요. 응, 알아. 어디서 하는데? 서울 특급 호텔이요. 큰 연회장에서요. 영순의 손이 핸드폰을 쥔 채 떨렸습니다. 그래. 엄마가 뭐 준비할 거 있을까? 아니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럼 토요일에 봬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영수는 핸드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죠. 화면에 아들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얼굴을 오래 보다가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창밖으로 농가 밭이 지나갔습니다. 영순의 평생이 그 속에 묻혀 있었어요. 버스가 시골길을 달렸죠. 석양이 들판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이 야간 근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영수는 남편의 도시락을 쌌습니다. 김치와 밥, 달걀 후라이, 장아찌. 남편이 가방을 들고 문을 나서려다 멈췄어요. 뒤돌아 영순을 보고 영순도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작게 물었어요. 괜찮겠어? 응,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죠. 손 너무 씻지 마. 다쳐. 남편이 문을 나섰어요. 영수는 혼자 남은 부엌에 서서 자신의 손을 다시 봤죠. 손톱 밑에서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붉은 피가 손가락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생을 이 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어요. 기저귀를 빨고 밥을 지었고 밭을 갔죠. 며느리는 이 손이 손주에게 안 좋다고 했어요. 영수는 세면대로 갔습니다. 비누를 문질렀죠. 물이 차가웠습니다. 손톱 밑 피가 물에 씻겨 내려갔어요. 하지만 흙은 여전히 남아 있었죠. 영수는 계속 문질렀습니다. 손등에 상처가 벌어지면서 아팠어요. 그래도 멈추지 않았죠. 물소리만 고요한 밤을 채웠어요. 영순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죠. 도대체 이 손은 언제쯤 깨끗해질까요? 토요일 아침이 밝았고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롱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냈는데 오래된 정장이었어요. 둘째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옷이라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괜찮았죠. 옷을 펼쳐 먼지를 털다가 구석에 작은 얼룩을 발견했습니다. 김치 국물이 튄 자국이었는데 물수건으로 닦아내니 희미해졌어요. 멀리서 보면 모를 정도였죠.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고 허리띠를 매면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낡은 양복을 입고 있었죠. 다림질은 잘 되어 있었지만 남편이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떨렸습니다. 영순이 다가가며 말했어요. 내가 해줄게. 남편의 넥타이를 매주면서 손이 남편 목덜미에 닿았죠. 손은 좀 어때? 괜찮아. 이제 안 아파. 영수는 손을 주머니에 넣고 남편과 함께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사람들이 많았고 영순과 남편은 맨 뒤에 서서 버스를 기다렸어요. 버스가 들어와 자리를 찾아 앉았는데 창가 자리였죠. 남편이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거 준우한테 줄 거야. 영순이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짜리 지폐 10장이 들어있었어요. 50만 원이었죠. 이게 다야? 첫 손주인데 돌반지도 한 돈짜리로 준비했지. 영수는 봉투를 가슴에 품으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손주 첫 돌인데 이것밖에 못 준다는 게 안타까웠죠.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농가 밭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영수는 옛일을 떠올렸습니다. 큰아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던 시절이었어요. 몇 년을 떨어지면서 원룸 방 한 칸에서 컵라면과 김치로 버텼죠. 시험날이면 영순이 새벽 첫 차를 타고
도시락을 싸들고 올라가서 시험장 앞에서 기다렸다가 아들 얼굴만 보고 내려왔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었는데 아들이 우산도 제대로 못 쓰고 시험장으로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영수는 며칠을 잠을 설쳤어요. 남편도 옆에서 한숨만 쉬었죠. 주변 사람들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언제까지 시험만 볼 거야? 이제 그만 포기하고 취직해. 공무원은 내 팔자가 아닌가 봐. 하지만 영수는 아들을 믿었고 한 번도 포기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매달 공장에서 받은 월급 전부를 아들에게 붙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들에게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붙었어. 영수는 귀를 의심하며 되물었어요. 뭐라고? 나 합격했어. 9급이지만. 나 이제 엄마한테 기댈 수 있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그날 밤 평생 술을 안 하던 사람들이었지만 작은 소주병 하나를 나눠 마셨어요. 남편이 말했죠. 우리 고생이 헛되지 않았어. 흙손으로 키운 아들이 드디어 제 앞가림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달랐죠. 친척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고작 9급이야? 요즘 9급으로 뭐 하겠어. 동네 사람들도 비슷했어요. 그렇게 오래 공부하고도 9급밖에 못 붙었어? 영수는 그 말들을 들으며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여자를 데려왔는데 경찰이라고 했어요. 반듯하고 말도 또렷해서 영수는 속으로 기뻤죠. 우리 큰아들도 이제 어깨 펴고 다니겠구나 싶었습니다.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했는데 영순과 남편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갔어요. 하지만 호텔 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주눅이 들었죠. 며느리 친정엄마 손목에는 번쩍이는 명품 시계가 있었고 옆에는 로고가 큼지막한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영순의 허름한 되살이 가방이 그 옆에 있으니 초라해 보였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물었죠. 시어머님은 뭐 하세요? 영순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골서 농사 짓고 공장 일 좀 해요. 그 여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아이고, 요즘 농사로도 먹고 살 수 있어요? 우리 딸이 촌으로 시집 오는 셈이네. 입으로는 공무원이니 든든하다고 하면서도 자꾸 9급을 강조했습니다. 9급도 공무원은 공무원이죠, 뭐. 큰아들은 젓가락만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영수는 그때 느꼈죠. 이 집은 우리를 사람으로 안 보고 등급으로 본다는 걸요. 남편도 말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나올 때 영순과 남편은 말 한마디 없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어요. 버스 안에서 남편이 작게 물었죠. 괜찮겠어? 영수는 대답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어요. 밤늦게 영순이 남편에게 물었죠. 우리가 뭐가 그렇게 부족해? 두 사람은 평생 그렇게 서로를 위로하며 살아왔죠. 버스 안에서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아들을 고작 9급이라고 했지만 영순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봐주지 않았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직업과 돈으로 줄을 세웠습니다. 영수는 그게 서러웠어요. 손주 돌잔치도 걱정이었죠. 또 그런 눈빛을 받아야 할까? 또 무시당해야 할까? 버스가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순의 가슴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죠. 버스가 서울 강남구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순과 남편은 버스에서 내려 호텔 입구를 올려다봤어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입구에서 젊은 직원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영수는 고개를 숙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쿵쿵 울렸죠.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영수는 그 빛이 눈부셔서 고개를 숙였죠. 남편도 옆에서 어깨를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큰 며느리 친정엄마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로고가 박힌 명품 코트를 걸치고 있었죠. 손님 한 명 한 명에게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건넸습니다. 영순과 남편이 다가가자 그 여자의 눈빛이 잠깐 변했어요. 아, 시댁 어르신들 오셨어요? 입으로는 반갑게 말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곧 안내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손님에게로 돌아섰습니다. 영순과 남편은 로비 구석에 서서 기다렸어요. 사람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여자들은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 남자들은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죠. 영수는 자신의 되살이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남편의 낡은 양복도 이 자리에서는 초라해 보였어요. 10여 분이 지나고 나서야 직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시댁분들이시죠? 연회장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영순과 남편은 그 뒤를 따라 걸었어요.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연회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천장에는 또 다른 샹들리에가 있었고 벽면에는 금빛 장식이 빛나고 있었죠. 연회장 가운데에는 큰 원형 테이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테이블보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꽃장식과 촛대가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벌써 자리에 앉아 있었죠. 영순이 둘러봤지만 자신들의 이름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시댁 쪽은 저쪽 통로에 의자를 준비해뒀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보니 연회장 출입구 옆 통로였습니다. 접이식 의자 2개가 벽에 기대어 놓여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이었죠.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도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로 걸어갔죠. 의자를 펼쳐 앉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였어요. 등받이도 없었죠.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며 몸을 옆으로 비켜야 했습니다. 연회장 안쪽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외가 쪽 친척들이 큰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있었죠. 화려한 음식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어요. 손주 준우가 외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죠. 준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에 쥔 하얀 봉투를 만지작거렸어요. 언제 저 손주에게 줄 수 있을까 생각하니 막막했습니다. 그때 행사 담당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잠시 후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돌상이 연회장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돌상이었어요. 그 위에는 실, 돈, 마이크, 청진기 등이 올려져 있었죠. 큰 며느리가 준우를 안고 돌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사진사들이 연신 셔터를 눌렀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나와주세요. 사회자가 외쳤습니다. 외가 쪽 식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준우를 둘러싸고 사진을 찍었죠. 다시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외삼촌도 나와주세요. 이모도요. 계속해서 외가 쪽 사람들만 불렀습니다. 영수는 통로 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때 뒤쪽 테이블에서 누군가 일어났어요. 젊은 여자였는데 영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죠. 회색 가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그 여자가 영순 앞에 섰어요.
어머님, 저예요. 영순이 고개를 들어봤죠.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어머, 내가 왜 여기 있어? 둘째 며느리가 의자를 보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어머님이 여기 앉으라고 한 거예요? 영순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여기서 편하게 볼게. 둘째 며느리의 눈빛이 변했어요. 절대 괜찮지 않아요, 어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제가 자리 다시 알아볼게요. 그렇게 말하고 앞쪽으로 걸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큰 며느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특히 멀리서 와주신 외가 식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시댁에 대한 언급은 없었죠. 둘째 며느리가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남편도 옆에서 입술을 깨물고 있었죠. 두 사람은 통로 끝 접이식 의자에 앉은 채 행사를 지켜봤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하지만 그 소리가 영순에게는 닿지 않았죠. 50만 원 봉투와 금반지 한 개. 손주 첫 돌에 줄 수 있는 전부였어요. 하지만 저 화려한 자리에서 이 돈은 너무 초라했죠. 영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죠.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치밀어 올랐어요. 영수는 그 감정을 꾹 눌렀죠. 행사는 계속됐습니다. 준우가 돌상 앞에서 돈을 집었어요. 우리 준우가 부자 될 거예요. 사회자가 외쳤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통로 끝에 앉은 영순과 남편에게는 그 환호성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둘째 며느리가 다시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무언가를 찍고 있었어요. 영순은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둘째 며느리의 눈빛이 꽤나 진지해 보였습니다.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접시에 담긴 화려한 음식들이 테이블마다 놓였어요. 외가 쪽 테이블에는 랍스터와 스테이크가 올라갔죠. 하지만 통로 끝에 앉은 영순과 남편 앞에는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영순은 배가 고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새벽부터 나왔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입술을 축이며 참고 있었습니다. 그때 서빙 직원 한 명이 음료를 나르다가 영순 옆을 지나갔어요. 좁은 통로에서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바람에 복잡했죠. 직원이 쟁반을 들고 비켜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갑자기 뒤에서 밀쳤어요. 직원이 비틀거렸고 쟁반 위에 뜨거운 스프가 쏟아졌죠. 와르르 소리와 함께 스프가 영순의 치마 위로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뜨거운 액체가 치마를 적시며 다리로 흘러내렸죠. 허벅지가 따갑게 쓰라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이 황급히 냅킨을 꺼내며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영순의 검정 치마는 갈색 스프로 흠뻑 젖어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 누구야? 시댁 쪽인가 봐. 영순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남편이 일어나 영순의 팔을 잡았어요. 괜찮아? 그때 앞쪽에서 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뚫고 영순 앞에 섰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사진도 찍어야 하는데 제발 좀 조심하시지 그러셨어요. 영수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직원이 쏟은 건데 왜 자신한테 화를 내는 걸까요? 나는 그냥 앉아 있었는데. 됐어요, 어머니.
어차피 사진에도 안 나오실 건데. 저기 화장실 가서 좀 닦아내세요. 빨리요.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에게 꽂혔어요. 모두가 지켜보고 있었죠. 영순은 민망함과 수치심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영순을 감싸며 말했어요. 우리 화장실 갈게. 큰 며느리가 짜증스럽게 말했죠. 네, 빨리 다녀오세요. 다른 사람들 방해되잖아요.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함께 따라왔어요. 복도를 지나 화장실 입구에 도착했죠. 당신은 밖에서 기다려. 영순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영수는 여자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죠. 치마 전체가 갈색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스프 냄새가 진동했어요. 영수는 치마를 벗어 세면대에 가져갔죠. 물을 틀고 치마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손으로 문질렀지만 색이 더 번졌죠. 영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세면대 앞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았어요. 손으로 치마를 문질렀죠. 손등의 상처가 물에 닿아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계속 문질렀죠.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 돌잔치까지 와서 왜 자신은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하나? 왜 자신은 항상 이런 식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하지만 울 수 없었죠. 영수는 이를 악물고 계속 치마를 문질렀습니다. 물소리만 화장실에 울렸어요. 영순의 거친 숨소리가 섞였죠. 손등의 상처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죠. 영수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영순이 고개를 돌려봤죠. 둘째 며느리가 세면대 앞에 무릎 꿇은 영순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렸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영순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치마 좀 닦고 있어. 금방 끝나. 둘째 며느리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둘째 며느리가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영순의 손에서 치마를 빼앗았어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은 일어나세요. 둘째 며느리가 영순의 팔을 잡고 일으켰죠. 영순의 무릎이 떨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치마를 헹구기 시작했어요. 직원에게 부탁해 핸드드라이어를 가져와 물기를 말리기 시작했죠. 따뜻한 바람이 치마를 말렸습니다. 영순은 벽에 기대어 섰어요. 영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 정도면 돼.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덜 말랐어요. 영순이 힘없이 웃었습니다. 어차피 나는 사진에도 안 찍힐 텐데 뭐. 그 말에 둘째 며느리의 손이 멈췄어요.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영순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치마를 말리기 시작했어요. 몇 분 후 치마가 어느 정도 말랐죠. 입으세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치마를 건넸습니다. 영수는 치마를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죠. 얼룩은 여전히 보였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 한숨을 쉬었어요. 둘째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무언가를 찍기 시작했어요. 영수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죠. 어머님, 저 밖에서 기다릴게요. 둘째 며느리가 먼저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거울 앞에 남았어요.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얼룩진 치마, 축축한 머리카락, 지친 얼굴. 영수는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얼굴을 적셨어요. 정신이 조금 들었죠. 다시 거울을 봤습니다. 이제 연회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사람들의 시선을 다시 받아야 했죠.
참아야 했어요. 손주 돌잔치니까.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섞여 치밀어 올랐어요. 영수는 그 감정을 꾹 눌렀죠.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남편과 둘째 며느리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영순에게 다가왔죠. 괜찮아? 괜찮아. 들어가자. 세 사람은 다시 연회장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행사는 계속되고 있었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영순과 남편은 다시 통로 끝 접이식 의자에 앉았어요. 둘째 며느리는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하지만 계속 영순 쪽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봉투와 금반지, 손주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언제 줄 수 있을까요? 행사가 계속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이제 가족 사진을 촬영하겠습니다. 연회장에 박수가 터져 나왔죠. 먼저 외가 식구분들, 돌상 앞으로 나와주세요. 사회자의 목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어요. 준우를 가운데에 두고 둘러섰죠. 플래시가 연신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김치. 사진사의 목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웃었어요. 영수는 통로 끝 의자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외할머니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순의 가슴이 답답해졌죠. 이번엔 친구분들로 함께요.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준우 주변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몇 차례 더 사진이 찍히고 나서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돌잡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준우가 돌상 앞에 앉았습니다. 실, 돈, 마이크, 청진기가 놓여 있었어요. 준우가 손을 뻗기 시작했죠. 영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작은 금반지가 쥐어져 있었어요. 시골 금은방에서 산 작은 반지였죠. 준우에게 직접 끼워주고 싶었습니다. 할미가 준비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영수는 의자에서 일어났죠. 당신은 여기 있어. 영순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영순을 봤어요. 천천히 돌상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어요. 돌상이 가까워졌죠. 준우가 돈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준우가 부자 될 거예요. 사회자가 환호했어요. 영순이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큰 며느리가 준우 옆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영순이 다가가자 고개를 들었죠. 어머니? 큰 며느리가 일어서며 영순 앞을 막아섰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준우한테 이 반지 좀 끼워주려고. 손에 쥔 작은 금반지를 보여줬습니다. 할미가 준비한 거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큰 며느리가 반지를 힐끗 보더니 말했어요. 지금은 안 돼요, 어머니. 사진 찍는 중이잖아요. 금방이야. 이것만 끼워주고 올게. 영순이 큰 며느리 옆을 지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가 영순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플래시가 멈췄죠.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큰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제발 분위기 좀 망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나는 그냥 손주한테 이것 하나만. 영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죠.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 친정 엄마였어요. 하이힐 소리를 내며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영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얼룩진 치마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죠. 아직도 그 치마 그대로 입고 계시네요. 며느리 친정 엄마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일부러 크게 말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시장도 아니고요. 주변 사람들이 속닥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회장이 점점 조용해졌어요. 왜 이렇게 개처럼 자꾸 들락날락하세요? 그 말에 연회장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에게 쏠렸어요. 영순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개처럼이라고요. 자신을 개에 비유했어요. 손에 쥔 작은 금반지가 떨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성큼 다가왔어요. 영순의 손을 탁 쳐냈죠. 금반지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땅그랑 소리를 내며 굴러갔어요.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죠. 이런 싸구려 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반지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우리 준우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분수를 알아야지. 여기가 어디라고 분위기를 망치고 있어. 영순이 무릎을 굽혀 반지를 집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손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영순의 뺨을 쫙 후려쳤죠. 짝! 뺨 맞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영순의 머리가 옆으로 돌아갔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어요. 눈앞이 하얗게 변했죠. 연회장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큰 며느리가 놀란 얼굴로 외쳤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수는 한 손으로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에 느껴졌어요. 입술이 떨렸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방금 뺨 맞았어? 시어머니한테 저러면 돼? 영수는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여기서 걔보다 못한 사람이구나.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세요,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였죠. 그 순간 뒤쪽 테이블에서 둘째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손에 꼭 쥐고 있었어요. 뺨 맞는 소리, 며느리 친정엄마의 목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둘째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죠. 남편이 뒤에서 달려왔습니다. 여보, 남편이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영순은 바닥에 떨어진 금반지를 봤어요. 무릎을 굽혀 반지를 집어들었죠.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남편이 영순을 부축했죠. 우리 나가자. 남편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저 서 있을 뿐이었어요. 연회장 앞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사회자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다시. 사진 촬영 계속하겠습니다.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어요. 사람들이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속닥이는 소리는 계속됐어요. 영순과 남편은 통로 끝으로 돌아갔죠. 둘째 며느리가 따라왔습니다. 핸드폰을 여전히 쥐고 있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뺨이 계속 화끈거렸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니 부어오른 것 같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다 녹음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요. 영수는 둘째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빛이 보였어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죠. 행사가 계속됐습니다. 웃음소리와 박수소리가 연회장을 채웠어요. 하지만 영순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뺨을 감싸 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평생 흙을 만지던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죠.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밭을 갔어요. 며느리는 이 손에서 냄새 난다고 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자신을 개라고 불렀고 뺨을 때렸죠.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요. 영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했죠. 미안해.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아. 영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뺨은 계속 화끈거렸고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손주 돌잔치니까요. 행사가 끝나갈 무렵 사회자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영수는 통로 끝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뺨이 계속 화끈거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부어오른 게 느껴졌죠. 남편이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우리 나가자.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연회장 문을 향해 걸어가는데 큰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어색한 웃음을 띠고 있었어요. 어머니, 그만 가보세요. 영수는 큰 며느리를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가 눈을 피하며 말했죠. 오늘은 우리 엄마가 좀 그러셨네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다음에 집에 놀러 오세요, 어머니. 영수는 뺨을 감싸 쥔 손을 내리지 않았어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큰 며느리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죠. 영수는 그 눈빛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 잘 있어라. 영순이 짧게 대답하고 돌아섰어요. 남편도 아무 말 없이 따라왔죠. 호텔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맞은 쪽 뺨이 더 아팠죠. 영수는 그제야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순과 남편이 멈춰 섰어요. 둘째 며느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잠깐만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영순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영순의 뺨을 보더니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뺨이. 손을 뻗으려다 멈췄어요. 괜찮아. 영순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둘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다 봤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무시당하셨는지요. 그리고 다 녹음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물었어요. 그걸 녹음해서 뭐 하려고? 둘째 며느리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심호흡을 하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사실 그냥 회사원이 아니에요. 영순과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제 집안이 좀 특별합니다. 무슨 소리야? 영순이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20조 규모 그룹 회장이에요. 그 말에 영순과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 재벌가죠. 영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집 올 때 남편한테 부탁했어요. 시댁에서는 그냥 며느리로만 봐달라고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디를 가도 돈, 계급, 그런 얘기만 들어서 너무 지겨웠거든요. 영수는 멍하니 둘째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수수한 회색 가디건, 운동화, 소박한 차림. 재벌가 딸이라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람 대접받고 싶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돈으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님. 근데 오늘 어머님이 뺨까지 맞으시는 걸 보고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격해졌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제 집안 힘 한번 제대로 써보고 싶어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줄 거예요. 이 녹음 파일로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요. 남편도 옆에서 말을 잃고 있었죠. 그런데 넌 왜 우리한테 그렇게 잘해준 거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돈으로 보지 않으셨잖아요. 둘째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재벌가 딸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로, 사람으로 봐주셨어요. 영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둘째 며느리가 영순을 꼭 안았습니다. 오늘 어머님이 뺨 맞는 거 보고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가 몸을 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제가 지켜드릴게요, 어머님. 영수는 둘째 며느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라는 게 뭔가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로 맺어진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아니면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사람들이 가족인가요? 그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저한테 진짜 가족은 어머님이에요. 저를 사람으로 봐주신 어머님이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죠. 며칠 안에 연락드릴게요. 둘째 며느리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저희 집안 법무팀한테 넘길 거예요. 이 녹음 파일이랑 오늘 일 전부요. 영순이 놀라서 물었어요. 법무팀? 사돈네가 지역에서 뭐 하는지, 사업은 제대로 하는지, 세금은 잘 내는지.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하나하나 다 파헤칠 거예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괜찮겠어? 일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둘째 며느리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이 커져야 해요. 눈빛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개라고 부르고 뺨까지 때린 사람들이 그냥 넘어갈 줄 알았으면 큰 착각이에요. 영수는 둘째 며느리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향한 진심을 느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죠. 어머님, 집에 가서 좀 쉬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영순과 남편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호텔로 돌아갔어요. 영수는 걸어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죠. 두 사람은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죠. 버스가 출발하면서 서울의 빌딩들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시골로 가는 길이었어요. 영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죠. 뺨을 감싸쥔 손이 여전히 화끈거렸습니다. 모욕의 흔적이 생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을까요? 우리 정말 괜찮을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손에는 작은 금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바닥에서 주워온 반지였어요. 영수는 반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오늘의 모욕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죠. 뺨 맞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둘째 며느리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농가 밭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영순의 평생이 묻혀 있는 곳이었죠.
붉은 노을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영순과 남편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불을 켜자 낡은 가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평생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이곳이 영순의 전부였죠. 영순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여전히 뜨겁고 아팠죠.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뺨을 맞아본 날이었어요. 그것도 며느리 친정 엄마한테요. 찬물 찜질이라도 해야겠다. 남편이 부엌에서 수건을 가져왔습니다. 찬물에 적셔 영순의 뺨에 조심스럽게 대주었어요. 영순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차가운 수건이 뺨에 닿자 더 아팠어요.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줘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 있기만 해서.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야간 공장을 다니며 가족을 지켜온 남편이었죠. 당신 잘못 아니야.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일은 평생 잊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 모욕이, 그 뺨 맞는 소리가, 그 사람들의 눈빛이요. 밤늦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순이 핸드폰을 들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먹이는 소리가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엄마. 오늘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입술만 깨물고 있었죠. 장모님이 너무 심하게 하신 거 나도 알아. 큰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래. 영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엄마 나 이혼도 생각했어.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애 생각하면 또 엄마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수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귀에 대고 있었어요. 큰아들의 울음소리만 들렸죠. 됐어. 영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엄마, 나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었어요. 큰아들의 울음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큰애가 뭐래?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영순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일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영수는 뺨을 감싸 쥐고 이불을 뒤집었었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뺨에 멍이 빠질 때까지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죠.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손주 돌잔치는 잘했냐고, 준우는 건강하냐고 물으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다녀오면서도 계속 영순을 걱정했어요. 밥이라도 먹어. 하지만 영수는 입맛이 없었죠. 나흘째 되는 날 둘째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그래, 잘 지냈어? 영순이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님, 준비가 다 됐어요. 그 말에 영순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 집 법무팀이랑 회계팀이 사돈네 다 조사했어요. 영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생각보다 구린 데가 많더라고요, 어머님. 무슨 말이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지역에서 사업하면서 세금 빼먹은 것도 있고 관공서랑 수의계약 받으면서 뒷돈 준 것도 있고요.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직원들한테 갑질한 것도 여러 건 나왔어요. 폭언이랑 폭행까지요. 둘째 며느리가 심호흡을 하더니 말했습니다. 2주일 후 토요일 사돈네 초대해서 만날 거예요. 어디서? 영순이 물었어요.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희 집 호텔이요, 어머님. 영순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어요. 어머님도 오셔야 해요. 그 자리에요. 영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그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둘째 며느리가 말했죠. 이번엔 어머님이 가운데 앉으시는 거예요.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통로 의자가 아니라 테이블 한가운데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2주일 후에 다시 서울 가야 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영순이 대답했어요. 둘째 며느리가 뭔가 준비했대. 괜찮겠어? 이번엔 달라질 거야.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뺨의 멍은 거의 다 빠졌어요. 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려면 제대로 된 사과가 필요했어요. 아니, 사과만으로는 부족했죠. 영수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2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영수는 그동안 뺨의 멍이 완전히 빠지기를 기다렸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죠. 토요일 아침 영수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장롱에서 가장 좋은 옷을 꺼냈어요. 검정 치마 저고리였죠. 지난번에 입었던 그 옷이었습니다. 영수는 옷을 펼쳐 먼지를 털었어요. 김치국물 얼룩은 깨끗이 지워져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영수는 옷을 입으면서 어깨를 펴고 섰어요. 거울 속 자신이 조금 달라 보였죠. 남편도 양복을 차려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려다 손이 떨렸어요. 영순이 다가가 매주었죠. 오늘은 괜찮을 거야. 영순이 말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은 길이었어요.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달랐죠. 두려움보다는 기대가 컸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님, 둘째 며느리가 달려왔습니다. 오늘은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잘 오셨어요. 준비 다 됐어요, 어머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지나 큰 문 앞에 섰죠. 프라이빗 다이닝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서 만날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눈에 들어왔어요. 큰 원형 테이블이 가운데 놓여 있었죠. 어머님, 저기 앉으세요. 둘째 며느리가 테이블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다가가 앉았어요. 부드러운 의자였습니다. 통로 끝 접이식 의자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남편도 옆에 앉았죠. 곧 사돈네가 올 거예요. 둘째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희 법무팀장님도 오실 거고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어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팀 박 팀장입니다.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영순 옆에 앉았어요. 오늘 회의 자료입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두꺼운 파일이 여러 개 놓였어요. 영수는 그 서류들을 봤습니다. 세금 탈루 증거자료, 부정계약 내역, 직원 갑질 녹취록. 영순의 눈이 커졌어요.
이게 다 뭐야? 영순이 물었습니다. 박 팀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돈 측 회사에 대한 조사 자료입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으며 설명했죠. 3년치 세금 탈루 금액이 6억 원 정도 됩니다.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6억 원이라니요. 박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지역 관공서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정황도 있고요.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직원들에 대한 폭언, 폭행 사례도 10여 건 확보했습니다. 영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한테 한 집만큼 대가를 치르게 할 거예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큰 며느리 친정엄마가 들어왔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죠. 뒤이어 큰 며느리도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보더니 멈칫했어요. 영순이 한가운데 앉아 있었으니까요. 어머, 이게 무슨? 며느리 친정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일어나 말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와 큰 며느리가 자리에 앉았어요. 박 팀장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늘그룹 법무팀 박 팀장입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명함을 받아들고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늘그룹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조 규모 재벌그룹이었으니까요. 둘째 며느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차분하게 말했어요. 저는 하늘그룹 회장 차영호의 장녀 차민서입니다. 그 말에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컵을 잡은 손이 떨렸죠. 이게 무슨... 큰 며느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앞으로 밀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께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라고 부른 거예요.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자신을 위해 여기까지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며느리 친정엄마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더니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려갔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이건 어떻게...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박 팀장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팀이 일주일 조사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영수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둘째 며느리가 이 모든 걸 준비했다니요. 자신을 위해서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민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손가락으로 서류를 짚었어요. 6억 원 탈세, 뇌물 제공, 직원 폭행. 박 팀장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국세청 제출용 자료고요. 한 장 한 장 펼쳐 보였어요. 이건 검찰 고발용 자료입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민서가 큰 며느리를 똑바로 봤습니다. 너무하다고요?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한테 한 짓은 뭔가요? 민서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왜 이렇게 개처럼 자꾸 들락날락하세요? 며느리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짝! 뺨 맞는 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얼어붙었어요. 녹음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그냥 가세요, 어머니.
여기는 어머니 자리가 아니에요.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생생했죠. 민서가 재생을 멈췄습니다. 이게 너무한 거 아니에요?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영수는 그 녹음을 들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시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필요했죠. 며느리 친정엄마가 말했습니다. 그건 그때 제가 감정이 변명처럼 들렸어요. 감정? 민서가 냉소를 띠며 말했습니다. 어른을 개라고 부르고 뺨을 때린 게 감정 때문이라고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선택지는 두 가지입니다.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이 자료를 국세청과 검찰에 제출합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렸어요. 그럼 사업은 끝이고 형사처벌까지 받으시겠죠. 박 팀장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자녀분들 미래도 망가질 겁니다.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둘째는 뭔데요? 박 팀장이 영순을 봤습니다. 어머님께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겁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무릎 꿇고요. 그 말에 며느리 친정엄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민서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왜요? 무릎 꿇기 싫으세요?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럼 우리 어머님은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어도 됐나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마 빨려고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 꿇어도 됐어요? 며느리 친정엄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님이 그날 얼마나 수치스러웠는지 아세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본 대가가 뭔지 똑똑히 보여드릴 거예요. 민서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시든지 무릎 꿇으시든지 선택하세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힘없이 앉았어요.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죠. 미안합니다. 겨우 그 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민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사과예요?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어요. 일어나서 무릎 꿇고 제대로 하세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영순 앞으로 걸어왔어요. 영순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복잡했죠. 며느리 친정엄마가 영순 앞에 섰습니다.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비싼 옷이 바닥에 닿았죠.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습니다. 지난번 호텔에서 자신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이 떠올랐어요. 경멸과 무시가 가득하던 눈빛이요. 어머님을 개라고 부르고 뺨까지 때려서 며느리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며느리 친정엄마의 고개가 점점 낮아졌죠. 큰 며느리도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영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도 죄송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시댁을 무시한 것도 저도 똑같았어요. 큰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영수는 두 사람을 내려다봤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가슴이 후련하지만은 않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용서는 어머님 마음입니다. 민서가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머님께 한 짓은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영수는 며느리 친정엄마를 봤습니다. 무릎 꿇은 모습이 가엾어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통쾌하기도 했죠. 일어나세요. 영순이 작게 말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고개를 들었어요.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법은 배우셨겠죠. 며느리 친정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어요.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죠. 민서가 박 팀장을 봤습니다. 박 팀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오늘 자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머님께 조금이라도 무례한 짓을 하시면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가 즉시 제출됩니다. 며느리 친정엄마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권력의 역전이 일어난 순간이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며느리 친정엄마와 큰며느리가 먼저 나갔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어요. 방 안에는 영순과 남편 민서와 박 팀장만 남았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고마워 민서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 민서가 영순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아무도 어머님을 함부로 못 대할 거예요. 영순과 남편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큰아들이었죠.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대답했어요. 왜 그래? 큰아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장모님이 지금 집에서 울고 있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민서 동생이 재벌집 딸이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영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큰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엄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장모님이 무릎까지 꿇었다잖아요. 내가 무릎 꿇고 화장실 바닥 닦을 땐 괜찮았어?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뺨 맞을 땐 어디 있었어? 큰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영순이 계속 말했어요. 넌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엄마, 됐어. 나는 내가 부끄럽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영순의 어깨를 안았어요. 괜찮아? 영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 아들이 날 지켜주지 않았어.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영수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죠. 서울의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점점 시골길로 접어들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냉기가 감돌았어요. 영수는 불을 켰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무릎 꿇던 모습, 큰 며느리의 눈물, 큰아들의 전화. 통쾌하긴 했는데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할까?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큰애 때문에 그런 거야.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수는 받지 않았어요. 3번, 4번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잠깐만 전화 받아줘.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이틀 후 큰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영순이 문을 열었죠. 엄마. 큰아들의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며칠 밤을 못 잔 것 같았어요. 들어와. 영순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큰아들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이혼하려고. 영순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지혜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도 지혜도 다 싫어.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근데 준우 생각하면, 또 엄마 생각하면, 내 생각은 하지 마. 영순이 말을 끊었습니다. 내 인생이야. 내가 결정해. 큰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나는 엄마 편이야, 엄마.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그날도 그 자리에서도 항상 엄마 편이었어.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 영순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내가 나서주길 바랐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해, 엄마.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어요. 이혼은 천천히 생각해. 영순이 말했습니다. 준우도 있잖아. 알아, 엄마.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큰아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논과 밭이 보였어요. 평생 살아온 곳이었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큰아들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며느리 집안은 무릎 꿇었지만 정작 영순의 가족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게 영순이 바라던 결과였을까요? 남편이 다가와 영순을 안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영순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쓴맛은 더 강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면에 낯익은 얼굴이 나왔죠. 지역 건설업체 대표 긴급조사, 탈세 및 뇌물 혐의.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며느리 친정아버지였어요. 화면에는 국세청 직원들이 회사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서류를 박스째 들고 나왔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는 얼굴을 가리고 있었죠. 민서가 정말 신고했구나.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화면을 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영순이 전화를 받았죠. 엄마.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회사가 지금 난리야. 뉴스 봤어. 영순이 대답했습니다.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어요. 국세청이 들이닥쳤어. 검찰 조사도 시작됐고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장모님은 매일 울고 지혜는 나한테 화풀이하고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내가 뭘 알아? 영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나한테 한 짓은 괜찮고 법 어긴 건 밝혀지면 안 돼? 큰아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영순이 전화를 끊으려는데 큰아들이 외쳤어요. 엄마, 나 이혼할 거야. 내 인생이니까 내가 알아서 해. 영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이틀 후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뉴스 보셨죠?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응, 봤어. 영순이 대답했습니다. 민서가 말했어요.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죠. 탈루 세금만 10억 원이 넘어요, 어머님.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 원이라니요.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뇌물 제공건도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아마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거예요. 민서야.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너무 큰일이 되는 거 아니야? 민서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후회하세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후회하는 걸까요? 아니, 후회보다는 두려움이었어요. 어머님께 한 짓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약한 거예요.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을 개라고 부르고 뺨을 때린 대가예요. 전화를 끊고 영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복수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죠. 사흘째 되는 날 큰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거칠었어요. 영순이 문을 열었죠. 어머니. 큰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떻게 하려고 이러세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사 망하고 빚더미에 앉았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가 계속 외쳤어요. 이게 복수예요? 이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내 엄마가 나한테 한 짓은?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어른이 할 짓이었어? 큰 며느리가 말을 잃었습니다. 영순이 계속 말했어요.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게 한 거, 뺨 때린 거, 개라고 부른 거. 그건 엄마가 잘못했어요. 큰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영수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큰 며느리가 문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요. 돌아가. 영순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동서한테 가서 빌어. 내가 아니라. 문을 닫았습니다. 큰 며느리의 울음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어요. 영수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무거웠죠. 그날 밤 영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뉴스 화면이 자꾸 떠올랐어요. 며느리 친정아버지가 얼굴을 가리던 모습, 큰 며느리의 울음소리. 내가 잘한 걸까?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남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거야. 그래도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남편이 영순을 안았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죠. 새벽 민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계획이 있어요. 영수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을 닦았어요. 과연 민서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은 어떻게 끝날까요? 영수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죠.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수는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뉴스는 계속 며느리 친정회사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지역 유력 건설업체 파산 위기, 대표 구속영장 청구. 영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를 막을 수는 없었죠. 큰아들은 일주일째 전화도 안 했습니다. 문자도 없었어요. 영수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한숨만 쉬었죠. 밥 먹어야지. 남편이 상을 차려왔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어요. 입맛이 없어. 영순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영순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누구 잘못이야? 영순이 남편을 봤습니다. 내가 민서한테 그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법을 어긴 거잖아. 당신은 그냥 당한 거고.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그날 오후 동네 슈퍼를 갔다가 아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영순 씨 아니요? 동네 아줌마였어요. 그 손주 돌잔치 잘했어?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줌마가 계속 말했어요. 요즘 뉴스에 나오던 회사가 며느리 친정이라면서. 주변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탈세하고 뇌물 줬다던데 사돈 잘못 만났네.
영수는 물건값을 내고 급히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속닥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 시어머니가 고발했다던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동네 사람들 눈치가 보였어요. 영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죠.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가 뭘 한 거지? 밤이 깊어졌습니다. 영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어요. 남편의 고른 숨소리만 들렸죠. 문득 돌잔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화장실 바닥에 무릎 꿇고 치마를 빨던 순간, 뺨을 맞던 순간, 개처럼이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 그때의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어요. 난 잘못한 거 없어.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새벽 영수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창밖으로 어둠이 깔려 있었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엄마, 나 내일 갈게. 할 얘기가 있어. 영수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슨 얘기를 하러 올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밥을 지었어요. 큰아들이 좋아하던 된장찌개도 끓였죠. 정오쯤 큰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어요. 며칠 밤을 못 잔 것 같았죠. 엄마. 큰아들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밥 먹었어? 영순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밥 차려줄게. 영순이 일어나려는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앉아있어. 얘기 먼저 할게. 영수는 다시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큰아들이 입을 열었죠. 엄마, 나 이혼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 말에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도 동의했고, 준우는?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큰아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준우는 지혜가 키운대. 목소리가 겨우 나왔습니다. 나는 한 달에 한 번 볼 수 있고, 영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큰아들이 계속 말했어요. 엄마, 나 엄마 원망 안 해. 정말? 영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가 당한 거 나도 다 봤어.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때문에 내 가정이 무너진 거잖아. 큰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 가정은 진작 무너져 있었어.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지혜네 집안은 나를 사람으로 안 봤어. 처음부터. 큰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가난하다고 계속 무시했어. 영수는 큰아들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할 거야, 엄마. 어떻게? 영순이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웃었어요.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엄마처럼요.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큰아들이 영순을 꼭 안았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엄마, 우리 밥 먹자. 큰아들이 몸을 떼며 말했습니다. 엄마 된장찌개 냄새 나는데? 영수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차렸어요. 큰아들과 마주 앉았죠.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따뜻했어요.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잃은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었죠. 일주일 후 둘째 며느리 민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만나야 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누구를? 영순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대답했어요. 사돈네요, 어머님.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타협안을 하나 준비했어요. 영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타협? 민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돈 쪽 회사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선을 그을 수도 있고요. 영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알았어, 만날게. 전화를 끊었어요. 이틀 후 영순과 남편은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같은 호텔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작은 회의실이었죠. 민서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준비 다 됐어? 영순이 물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테이블 반대편에 큰 며느리 친정엄마와 큰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수척해 보였죠.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죠. 큰 며느리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 밤을 운 것 같았어요. 영순을 보자 고개를 숙였죠. 영순과 남편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펼쳤어요. 박 팀장도 옆에 앉았죠. 오늘 이 자리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손가락을 들어 하나씩 짚었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확보한 모든 증거를 검찰에 제출합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회사는 완전히 망하고 실형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빚더미에 앉게 되겠죠. 큰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둘째는 뭔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민서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둘째,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합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어요. 합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민서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탈루 세금 전액을 즉시 납부할 것. 며느리 친정엄마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서가 계속 말했어요. 둘째, 회사 직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배상할 것. 셋째, 어머님께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할 것. 민서가 며느리 친정엄마를 봤습니다. 신문 광고로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신문 광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지역신문의 전면 광고로요. 민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어머님의 명예가 회복되니까요. 영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명예 회복이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게 자신이 원하던 거였죠. 며느리 친정엄마가 영순을 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어머니한테 한 짓,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영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계속 말했어요. 깨라고 부르고 뺨까지 때렸던 거 평생 후회하며 살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큰 며느리도 일어나 영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를 말렸어야 했는데 시댁을 무시한 것도 저도 똑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두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지난 한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돌잔치 날의 모욕, 뺨 맞던 순간, 화장실 바닥의 차가움. 하지만 동시에 큰아들의 이혼, 무너지는 가족,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떠올랐죠. 민서야. 영순이 민서를 불렀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돌렸어요. 둘째 조건으로 하자. 영순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며느리 친정엄마의 얼굴에 안도가 스쳤어요. 하지만 영순이 며느리 친정엄마를 똑바로 봤습니다. 조건 하나 더 붙일게. 무엇이든지요, 어머니. 며느리 친정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순이 말했어요. 앞으로 내 손주 준우 만날 때 나도 함께 만나는 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미로서 당당하게. 네, 어머니. 당연히 그래야죠. 목소리가 겨우 나왔어요. 민서가 서리를 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서명해 주세요. 며느리 친정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서명이 끝나고 며느리 친정엄마가 일어났습니다. 영순 앞으로 다가왔어요. 깊게 허리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세요. 앞으로는.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회의가 끝나고 영순과 남편은 호텔을 나왔습니다. 민서가 배웅을 나왔어요. 어머님, 잘 결정하셨어요. 그래. 영순이 물었습니다. 복수는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적당한 선에서 멈추는 거래요. 어머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영수는 민서를 꼭 안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어요. 2주일 후 지역신문에 전면 광고가 실렸습니다. 조영수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큰 글씨로 쓰인 제목 아래 사과문이 실렸어요. 영수는 신문을 펼쳐 읽었습니다. 지난 손주 돌잔치에서 시어머니께 용서받지 못할 언행을 했습니다.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깊이 반성합니다. 또박또박 적힌 사과문이었어요. 남편이 옆에서 신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네. 동네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영순을 찾아왔습니다. 아이고, 영순이 억울한 일 당했구먼. 며느리 집안이 그렇게 했다니 세상에. 영순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사흘 후 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준우 보러 오실래요?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그래, 갈게. 영순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가면 돼? 이번 주말에. 집으로 오세요.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시러 제가 갈게요. 주말 큰 며느리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영순과 남편을 태우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 안은 조용했죠. 어머니, 큰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됐어. 영순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열자 준우가 뛰어나왔어요. 영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팔을 벌렸죠. 준우가 영순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순은 손주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요. 손주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죠. 준우가 영순의 뺨을 만졌어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큰 며느리가 준비한 것이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큰 며느리가 자리를 권했습니다. 영수는 준우를 안고 앉았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준우는 계속 영순 곁에 있었습니다. 영수는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식사 후 큰 며느리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찍을까요? 영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가족 사진이요.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어머니도 함께요. 영수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돌잔치 날 생각이 났어요. 자신만 빠진 가족 사진이요. 그래, 찍자. 영순이 일어났습니다. 큰아들도 왔는데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소파 앞에 다 같이 모였습니다.
영순이 가운데 앉았어요. 준우를 무릎에 앉혔죠.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양옆에 섰습니다. 남편도 영순 옆에 섰어요. 삼각대에 카메라를 올려놓고 타이머를 맞췄죠. 하나, 둘, 셋. 카메라가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가족 사진이 찍혔어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영순도, 준우도, 큰아들도, 큰며느리도. 예쁘게 나왔네요. 큰며느리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인화해서 액자에 넣을게요, 어머니. 영수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돌잔치 날 자신만 잘린 그 사진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죠. 고마워. 영순이 큰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큰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큰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앞으로 잘할게요. 사람을 무시하지 마.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가난하든 부자든 사람은 다 똑같아. 영순이 큰며느리를 봤습니다. 그것만 기억해. 네, 어머니. 꼭 기억할게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어요. 명예도 회복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손주를 다시 만난 거였습니다. 할미로서 당당하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고요. 이제 다 끝났어. 응, 이제 새로 시작이야.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버스가 시골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농가 밭이 보였어요. 영순의 평생이 묻혀 있는 곳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땅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었어요. 흙손이 더럽다고 하던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였죠. 영수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 하지만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이 손으로 새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손으로 다시 일어섰죠. 버스가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영순과 남편이 내렸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죠. 석 달 후 시골 동네 입구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금손 밥상, 나무로 만든 소박한 간판이었어요. 영순이 문을 열고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테이블 6개가 놓여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죠. 민서가 영순 옆에 섰습니다. 어머님 마음에 드세요? 고마워, 민서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이런 식당은 꿈도 못 꿨을 거야. 어머님 명의로 된 식당이에요. 웃으며 말했어요.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어요. 영순이 가운데 앉고 준우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이었죠. 저 사진 보세요. 민서가 가리켰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행복하게 웃고 계세요. 영수는 사진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당당한 할머니의 모습이었죠. 개업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이고, 식당을 차렸네. 축하해. 영수는 현관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검정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었어요.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죠. 어서 오세요. 많이 드세요. 영순이 사람들을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이 금세 꽉 찼어요. 남편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쌈장과 된장찌개를 들고 있었어요. 자, 여기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 된장찌개 맛 좀 봐. 영순이 손맛은 역시 달라. 영수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사람들을 챙겼습니다. 물을 따라주고 반찬을 더 가져다 주었어요. 손이 바빴지만 행복했죠. 점심 손님들이 돌아간 후 영수는 잠시 쉬었습니다.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논과 밭이 보였죠. 이제 시작이구나.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았어요. 힘들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영순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행복해. 영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가게니까. 저녁 무렵 뜻밖의 손님이 왔습니다. 큰아들과 준우였어요. 준우가 뛰어들어왔죠. 영순이 무릎을 굽히고 손주를 안았습니다. 준우 왔어? 큰아들이 식당 안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좋네요.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앉아, 밥 먹었어? 영순이 테이블을 가리켰습니다. 큰아들과 준우가 앉았어요. 영순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밥을 퍼담았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만들었죠. 테이블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큰아들과 준우 앞에 놓였어요. 영순도 맞은편에 앉았죠. 잘 먹겠습니다. 준우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영순은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런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죠. 큰아들이 식사를 하다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새 직장 구했어. 영순이 고개를 들었어요. 어디? 소방서요, 구급대원으로. 큰아들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잘했어.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살아. 네, 엄마. 이제 다시 시작할 거예요. 눈빛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과 준우가 돌아갔어요. 영수는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죠. 조심히 가. 준우도 작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님들이 다 돌아간 후 영순과 남편은 식당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닦고 바닥을 쓸었어요. 주방도 깨끗이 정리했죠. 마지막으로 영수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 섰습니다. 먼지를 닦아냈어요. 사진 속 자신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이제야 내 자리를 찾은 것 같아. 영순이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영순을 안았어요. 당신 잘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당당하게 일어섰잖아. 영순은 자신의 손을 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주름진 손, 평생 흙을 만진 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손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이 손으로 다시 일어섰으니까요.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간판에 불이 들어왔어요. 금손 밥상. 영순과 남편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었어요. 영순은 하늘을 올려다봤죠. 개처럼 들락날락한다던 사람들. 영순이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지. 내가 누군지. 남편이 영순의 어깨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걸어갔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죠. 그날 밤 영순은 편히 잠들었습니다.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았어요. 손을 씻는 강박도 사라졌죠. 새벽 영순은 평화롭게 눈을 떴습니다. 손이 아프지 않았어요. 거울을 봤을 때 두려움도 없었죠. 평생 흑손으로 살아온 여자가 그 손이 금손이었다는 의미로 금손 식당을 열었습니다. 무시당하고 뺨까지 맞았던 여자. 하지만 이제는 당당한 식당 주인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던 이들에게 보여줬어요. 흑손도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요. 그날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가족과 친구,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구독,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